혹시 전월세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가격 경쟁력 때문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저렴하게 매수했는데 내가 실거주를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단순한 계약 연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재산권 행사가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한마디에 좌우되는 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현실입니다. 임차인의 가장 강력한 권리인 계약갱신 요구권에 합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서명부동산 대표 서명빈이 이 영상을 통해서 확실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위 임대차 3법이 2020년에 시행됐죠. 시행 초기에는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세워진 이 법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판례도 엇갈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통일된 관점에서 법원의 판단도 나오고 있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알고 계실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명쾌하게 핵심을 짚어볼 텐데요. 일단 계약갱신 요구권에 맞서서 가장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사유는 실거주 목적입니다. 이제 본인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 만료에 맞춰서 이제 들어가서 살겠다는 건데요. 법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 존속, 그러니까 부모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직계 비속, 자녀 또는 손주도 사는 것까지 인정을 합니다. 전월세 계약을 최초로 맺은 임대인이 또는 임대인의 가족이 계약 만료에 맞춰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들어가 산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집을 새로 매수한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언제 해야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법원은 새로운 매수인이 집의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판단합니다. 즉,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돼야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자격이 생기는 거죠.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매매 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이 기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한다고 소유자 명의로 통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즉, 새로운 집을 산다면 등기 시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최소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마무리를 하고 세입자에게 통보해야지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합법적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유는 임차인의 귀책 사유입니다. 바로 월세 2기의 차임액이 연체됐을 때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2기, 즉 2번은 연속된 2회가 아니라 밀린 월세의 금액이 2달치의 월 차임에 해당할 때를 말합니다. 즉 연속되지 않더라도 2번의 연체가 있었다면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요. 이건 계약갱신 거절뿐만 아니라 계약 해지 사유까지 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계약갱신 요구 시점에 연체된 금액이 없다면 계약갱신 요구 거절이 가능할까요? 네, 과거에 연체한 기록이 2번 있었다면 거절이 가능합니다. 법원 판례에서는 임차인이 과거 어느 시점에서든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계약상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중대한 사유로 보아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즉 현재 모두 연체를 갚았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사실만으로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는 과거에 연체됐던 입출금 기록을 정확히 보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항상 증거 확보가 우선이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또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있는데요. 집주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집을 빌려줬다면 바로 무단 전대에 해당하겠죠. 이는 당연히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역시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집을 파손했을 경우에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단순한 생활화자는 당연히 아니고요. 집의 가치를 훼손할 만큼 큰 손괴를 말합니다. 임대인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요.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2년 안에 또 다른 세입자를 들였는데 만약 이 사실이 발각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임대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방식으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환산 월세 3개월분, 기존 임차인의 월세 3개월치를 배상하거나 임차인의 이사 비용이나 중개 수수료, 또 새로운 임대료 차액 등으로 얻은 이득, 이런 실제 배상액, 그리고 세 번째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받으면서 기존 임차인보다 더 많은 월 수익을 봤다면 그 부분의 24개월어치, 이 세 가지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월세 200만 원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 월세 300만 원에 계약했다면 임대인이 얻은 이익 월 100만 원에 24개월을 곱한 2,400만 원이 되겠죠. 여기에 실제 이사 비용이나 이런 중개 보수가 다 포함된다고 한 법원 판단도 있습니다. 실제로 발각이 됐을 때는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한다면 정말 실거주 계획을 확실히 세우고 거절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임대인으로서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아주 핵심만 짚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통보 시점 그리고 명확한 증거 확보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만약 계약갱신 요구권과 관련된 분쟁이 예상이 된다면 꼭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명부동산 대표 서명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